안녕하세요. 비즈 ITS 랩 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에서는 긍정적인 리뷰가 과도하게 분포되며 리뷰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리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적 리뷰는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도 판단에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되는 재구매 여부는 장기 브랜드 충성도를 시사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고려하여 재구매 리뷰는 소비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들이 리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탐색제와 경험제 간의 리뷰가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를 마지막 리서치 퀘스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리뷰가 구매 및 재구매 행동에 미치는 선형 및 비선형 효과를 주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였습니다.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리뷰가 구매에 선행되기에 리뷰 등록일이 구매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선 경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정적 리뷰 비율 변수의 경우 부정적 리뷰 수와의 다중 공존성 문제와 정규성 문제를 고려하여 로그 변환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체 샘플 수는 6,006개이며 그중 탐색제는 2,638개, 경험제는 3,368개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VIF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모든 값이 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존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델 1과 모델 2의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모델 1은 리뷰가 구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긍정 리뷰 수는 구매량의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부정 리뷰 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정 리뷰 영향력이 긍정 리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간 개수값이 약 27배 차이 났습니다. 또한 부정적 리뷰 비율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부정적 리뷰의 비율보다는 절대적인 개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델 2는 제품 유형에 따른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제품 유형 자체는 구매량에 유의미한 직접 효과를 미치지 않았지만 긍정 리뷰 수 및 부정 리뷰 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조절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품목에 따른 리뷰 변수들의 직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 3과 4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델 3은 탐색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긍정 리뷰 수와 부정 리뷰 수는 모두 구매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 리뷰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 4는 경험제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탐색제와 동일하게 긍정 리뷰 수와 부정 리뷰 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리뷰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개수값은 탐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경험제 소비자가 탐색제 소비자보다 리뷰에 덜 민감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델 5는 리뷰 변수들이 재구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긍정 리뷰 수, 부정 리뷰 수, 부정적 비율 모두가 재구매 리뷰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모델 1과 비교할 때 부정적 리뷰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리뷰 개수 및 긍정적 리뷰 개수의 개수값도 더 크게 나타났던 점이 특징입니다. 모델 6은 재구매 리뷰가 구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입니다. 분석 결과 재구매 리뷰 수는 구매량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스퀘어 값을 통해 재구매 리뷰 수라는 단일 변수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량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 및 부정적 리뷰가 구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인계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인계값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샘플과 탐색제의 경우 긍정 리뷰가 유의한 인계값을 가지며 부정 리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험제에서는 긍정적 리뷰와 부정적 리뷰 모두 유의한 인계값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경우 모두 비선형적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계값에 따른 회귀계수 변화 분석 결과입니다. 전체 샘플에서는 긍정 리뷰의 인계값을 초과한 이후 그 영향력이 소폭 증가했으며 동일 구간에서 부정적 리뷰의 영향력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탐색제 역시 긍정 리뷰의 인계값 초과 시 영향력이 증가하고 부정 리뷰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험제의 경우 긍정 리뷰는 인계값 이후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부정 리뷰는 동일 구간에서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정 리뷰의 영향력은 인계값 이후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 리뷰 수는 구매량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리뷰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부정적 리뷰의 비율보다는 절대적인 부정 리뷰 수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은 수의 부정 리뷰라도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 리뷰 수, 부정 리뷰 수, 부정적 리뷰 비율은 모두 재구매 리뷰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구매에 대한 독립 변수들의 영향의 경우 모델 1에 비해 긍정적 리뷰 수와 부정적 리뷰 수의 개수값이 더 크게 작용하였고 모델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부정적 리뷰 비율이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과를 해석해보자면 재구매를 만족도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 부정적 리뷰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며 재구매 행동은 일회성 구매에 비해 리뷰의 정보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에 제품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재구매를 많이 하는 제품일수록 제품의 전체적인 평판이 높은 제품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품 유형이 리뷰와 구매량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있으며 리뷰 변수들이 제품 유형에 따라 영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탐색제는 전체 샘플과 경험제 분석 결과 대비 리뷰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탐색제의 경우 긍정적 리뷰가 신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부정적 리뷰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더욱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험제는 리뷰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비교적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험제의 경우 소비자들이 보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리뷰와 같은 사전적 정보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리뷰의 효과는 인계값을 기준으로 비선형 효과가 존재하며 품목별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 제품군과 탐색제의 경우 긍정 리뷰의 인계값 초과 시 긍정적 리뷰와 부정적 리뷰의 영향력이 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제의 경우 긍정 리뷰의 인계값 초과 시 오히려 영향력이 감소하는 반면 동일 구간에서 부정 리뷰는 인계값 이후에도 영향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정 리뷰의 인계값 초과 시 긍정 리뷰의 영향력이 소폭 감소하였고 동일 구간에서 부정 리뷰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즉, 소비자의 리뷰 반응이 제품 유형과 리뷰 수에 따라 비순영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특히 경험제는 리뷰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는 소수의 부정적 리뷰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뷰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 경험제의 부정적 리뷰에 대한 관리가 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전 진행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을 먼저 분석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글로벌 유학생의 중심지로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49% 증가하였으며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같은 주요 대학 밀집 지역에서 유학생의 집중 분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 구축되어 있는 유학생 지원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에게 유용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며 증가하는 유학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어 민원이 폭등하고 행정 접근성과 정보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유학생 맞춤형 주거 정착 지원 플랫폼을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크게 4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직관적인 생활 인프라 지도를 통해 유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AI 기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통해 생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셋째, 커뮤니티 및 연결 기능을 통해 유학생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넷째, 유학생 국가별 맞춤 UI UX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유학생 정착 여정을 기반으로 한 정보 흐름 설계를 통해 다중 수익 모델 및 정보 아키텍처 기획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생활 정보 탐색과 커뮤니티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플랫폼의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공모전은 현재 제출 완료 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